안녕하세요. 서울나우병원의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집에 오래 계시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목과 허리의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신 복지관에 너무 감사하고 의왕시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10대, 20대, 그 다음에 우리 청년기를 지나면서 20대에서 40대, 그 다음에 좀 중장년기에서 40대, 60대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은 허리가 좀 아프고 목이 아픈 경우가 대부분 생기는데요. 60세에서 보통 우리가 요즘 장수하는 시기라 100세까지 어르신들한테 생기는 질환이 가장 많은 부분이 척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60대에서 100세 사이의 어른들이 어떤 것에 궁금하고 이런 경우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은 크게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주변에 많은 인대와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는 복합적 구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되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근육통처럼 생각이 되는데 한 3주에서 6주 정도 지나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목 통증이 언제 잘 생기나 한번 알아보면요. 목 통증은 항상 너무나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전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는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데요. 그 통증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도한 독서를 하거나 최근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머리의 무게 때문에 목 뒤에 불필요한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근긴장이 과도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스트레칭. 어르신들 최근에 운동하라고 그러신다고 또 무리하게 또 허리를 뒤로 젖혔다가 앞쪽으로 굽혔다가 목을 앞쪽으로 굽혔다가 뒤로 젖혔다 하는 운동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가끔 체력 단련실이나 야외에 운동하는 데에서 운동기구 쓰실 때 갑자기 휙휙 돌리시고 이러는 거 보면 가끔 걱정이 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적당하고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통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크게 원인을 일으키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디스크의 노화 때문이에요. 그걸 퇴행성 디스크라고 부르거든요. 그 주변에 디스크 주변에 있는 관절이나 리가먼트라고 하는 인대, 그리고 근육, 그 다음에 신경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복합적인 요인을 구성하면서 증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증상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는데 통증이 심하다면 그런 경우에 최근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같이 협진을 요청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목에 통증이 오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관절의 변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이런 노화와 관련된 것들인데 대부분 서서히 진행하고 변화가 아주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른들은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응하는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익혀가면 되는 거고요. 급격하게 나빠지는 노화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고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로 적어놨는데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무엇일까요? 바로 흡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태거나 담배를 옆에서 간접 흡연하시게 되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일찍 와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도 어르신들이 좀 따끔하게 일러주셔서 담배를 조금 이렇게 피지 않는
흡연을 중단하는, 금연하는 생활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좀 만들어 간다면 좀 더 목과 허리에는 건강한 요소를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흡연을 하면 왜 갑자기 디스크가 망가질까? 라는 그림을 하나 삽입해 나왔는데요. 복잡한 그림이지만 너무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디스크는 혈관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 혈관이 없는 조직이 살아가려면 주변 연골에 와 있는 아주 미세 혈관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흡연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가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 아주 가늘한 혈관들이 수축하거나 죽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는 디스크가 조기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기 퇴행성 변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나이가 드셔도 한때 한시라도 좀 건강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신다면 척추체 사이에 있는 운동하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디스크가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흡연 반드시 중단하셔야 되고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금연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다음은 이 척추를 가만히 서 있을 때 이게 정말 머리에 얼마만큼 무게 때문에 힘든가, 아니 무게 때문에 목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느냐를 그림을 하나 표현해 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앞을 보고 있을 때를 중립,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가벼운 책을 볼 때가 보통 한 15도에서 사람에 따라 45도 정도 구부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원래 목에 받고 있는 부하보다 보통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무게를 더 많이 느낀다고 되어 있고요. 그 각도가 45도가 넘어가서 많이 굽히는 경우, 우리 자동차 버스를 타거나 저기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젊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또 노안이 생기셔서 이렇게 가까이 보시잖아요. 고개를 많이 숙여서 보시거든요. 특히 저도 그렇지만 안경을 벗고 이렇게 가까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 뒤에 있는 후두부라고 하는 주변에서 양쪽 어깨, 승모근 쪽으로 연결하는 근육인대가 강하게 수축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을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은 잘 모르시는데 그걸 다 보시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저녁 때쯤 되면 목이나 양쪽 어깨 쪽에 뻐근하고 무거운 통증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습관은 조금 고치시는 게 좋고요. 한 50여 분 정도마다 고개를 뒤로 이렇게 신전해서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신다면 크게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주자주 해주세요. 목에 소리가 여러 군데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소리가 나는 건 중요하지도 않고 원인이 특별히 알려져 있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근육과 인대가 주변의 연골이나 뼈 조직과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인도 아니고 팝 사운드, 크래클 사운드, 스냅 사운드라고 불러서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것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없어지거나 의미가 없이 그냥 가끔 소리가 난다 그러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목에 통증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일단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한 2, 3일 정도 편하게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따뜻한 찜질이나 뜨거운 샤워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시고요. 중요한 건 이때 강한 마사지나 과격하게 누르거나 자극을 주는 안마기를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통증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금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능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게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거나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어쩔 수 없는 생활의 일부니까 다 하시되 엉덩이를 의자에 바짝 붙이시고요. 허리를 등받이에 가능한 기대서 앉고 목을 가능한 뒤로 좀 젖혀서 생활하실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 좋겠고요. 목을 항상
뒤로 젖히기는 사실 어렵고 책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에 자주 고개를 뒤쪽으로 젖히는 신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목의 주변에 목과 주변의 근육 인대에 아주 경직이 되거나 쉽게 긴장하는 것을 좀 막을 수도 있고요. 디스크에 가는 불필요한 자극이나 근긴장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압력을 좀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뒤쪽으로 젖히는 신전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가벼운 신전 운동 너무 좋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연하시고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가실 수 없으니까 간단한 홈 트레이닝 하시면 좋은데요. 홈 트레이닝에 너무 이렇게 글자 딱 보시고 이거 너무 또 이거 여러 가지 배워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셔도 좋은데 양쪽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뒤로 가능한 한 많이 뒤로 젖혀주시는 거예요. 뒤로 젖혔다가 또 똑바로 하셨다가 뒤로 젖혔다가 똑바로 하셨다가 그럴 때 허리도 좀 뒤로 이렇게 젖혀주시면 좋겠죠? 서서도 똑같은 자세로 하십니다.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팔을 좀 이렇게 좀 어깨를 벌리시면서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시면 그게 신전 운동이거든요. 척추의 중립성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히는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지 않고 목이 구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점으로 홈 트레이닝을 요약하자면 적당한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요. 근력 운동 하신다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아령을 쓰시고 싶다 그러면 한 500g에서 1kg 정도 되는 가벼운 아령을 잡고 상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적절한 유연성을 유지를 위해서 우리 방송에도 예전에 많이 나왔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국민체조 너무 좋은 스트레칭이거든요. 그거 따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거창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하루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완보로 천천히 걸으시거나 서서히 러닝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볍게 뛰시다가 무릎이 아프시면 잠깐 쉬셔야 돼요. 무릎이 아프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걷기나 가벼운 러닝이 척추에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등척성 운동에 가까운 운동인데 그 어떤 의학적 의미나 이런 걸 담지 마시고 가볍게 러닝 하시거나 걷고 저녁에 들어가서 좀 쉬시다가 주무시기 전에 뜨거운 샤워를 한 1, 20분 정도 하시고 주무신다면 척추 주변에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 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까 경추부처럼 아주 복잡한 근육과 인대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구조물들이 안정화를 이루려고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허리 통증 역시 흔하고요. 전체 인구의 한 80% 정도는 살면서 다 느낀다고 하고 요통을 크게 급속요통과 만성요통으로 구별하거든요. 근데 만성요통의 경우에는 노화랑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고요. 급성요통인 경우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급성요통의 경우 한 2, 3일 지났는데도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 그러면 전문가를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리 요통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디스크. 디스크는 질환명이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의 이름이거든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단단한 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디스크는 두 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수핵이라고 하는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조직하고 그 바깥쪽을 섬유륜이라고 하는 뉴클레우시스,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격자 무늬의 쌀포대 조직 그런 식으로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쌀포대 아시죠?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질긴 조직이에요. 질긴 이유가 안쪽에 있는 수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일단 섬유륜이 찢어지면 수액 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촉진되고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게 노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디스크의 조직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하느냐가 그 환자나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한 허리를 얼마만큼 유지하는 거와 관련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금연입니다. 금연해주세요. 디스크의 이렇게 좀 모양을 살펴보면 위에부터 정상 조직,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아래쪽으로 보실수록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고 조직이 좀 검게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조직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디스크가 다 닳아가면서 MRI라는 검사를 하면 그 수소 분자가 많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MRI상 검게 보이는 조직을 뜻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A가 정상 조직인데 가능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C나 D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E까지 가면 그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움직임에 요통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떨 때 디스크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갑자기 무거운 거 물건 들 때, 허리를 급격하게 뒤로 젖힐 때, 운동을 안 하다 운동을 해보겠다고 쓸데없이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할 때, 불편한 의자나 허리를 많이 굽힌 상태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책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작업할 때 등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목처럼 허리에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바짝 붙이시고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은 치료하는 병이기 이전에 관리하는 병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인데요. 척추병은 무조건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나빠진 상태로 환자분이나 일반인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의사가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관리하는 병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을 잠깐 해놨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을 때 허리 부담이 적다면 어떤 앉아있거나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거나 이럴 때 굉장히 허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는 허리로 뽑아서 드는 것보다는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서 무릎과 고관절의 힘을 이용하여 물건을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너무 무거운 장바구니나 물건들을 장시간 들고 나르는 건 피하는 게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목과 허리는 걷거나 가벼운 러닝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주시고 허리와 양 어깨를 조금 넓게 펴신 다음에 팔을 가볍게 저으시면서 3, 4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한 2, 30분 정도 가볍게 러닝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햇볕을 좀 쬐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너무나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1시간마다 목과 허리, 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책을 보실 때는 항상 한 50cm 정도 띄어서 좀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고개를 숙이는 스트레칭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이 좋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양쪽 어깨를 쭉 뒤로 뽑으시면서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이렇게 구부정한 어깨가 아니라 이렇게 좀 펴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자극이 생기면 방사통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데요. 그게 방사통이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누르는 물리적 자극 때문에도 생기지만 눌려서 신경 주변에 화학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방사통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런 방사통을 좀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좀 막으려면 디스크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등과 허리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고령에서 아주 흔한데요.
다치셔서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뼈가 약해져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여자분들은 폐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골다공증이 좀 진행되거든요. 흡연 또한 역시 또 중요한 요소고요. 급격한 운동이나 급격한 스트레칭을 뼈가 약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너무나 다른 모양이지요. 왼쪽은 아주 치밀하고 구조물이 빽빽한 정상적인 뼈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성글고 안에 구조물들이 많이 얇고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의 뼈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왼쪽 아주 든든한 모양대로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요인을 제가 세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쉴 때는 정상적인 뼈 위에 저렇게 파르스름한 콩 모양의 조골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뼈가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나이가 들어서거나 골다공증이 진행돼서거나 아니면 흡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뼈의 일부분이 약해진다면 그 약해진 부분을 파골세포라고 하는 저 하늘색의 세포가 와서 아주 깨끗하게 갉아먹어요. 청소세포거든요. 나쁜 뼈를 제거해 주는데 그 나쁜 뼈를 제거하고 나면 친구처럼 같이 조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따라와가지고 깨끗하게 채워 넣는 정상적인 뼈의 재형성 과정을 이루거든요. 이 과정이 저희가 죽을 때까지 생기는 과정이에요. 저 두 세포의 친구 관계가 무너지거나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지만 척추 중심 척추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압박골절이나 골절의 경우에는 사실은 모두 수술하진 않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척추 중심체에는 영향이 없고 가장자리에 살짝 금이 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보조기 치료만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뒤에 후방돌기 골절인데요. 이런 후방돌기 골절이거나 아니면 분리증이 있는 경우의 사진이거든요. 오른쪽은 이런 경우에도 척추 중심체에 영향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외과적으로 수술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보존적으로 치료하면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치료를 합니다.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크게 신경 압박을 해결하고 척추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 열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주 적게 째고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는 지금 사진처럼 척추 12번 등뼈가 아주 초전 박살나서 저렇게 아주 폭탄이 터지듯이 터진 경우를 뜻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안정화를 만들어줘야 저 사람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외과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아주 큰 수술이고요. 이런 수술이 되지 않도록 골다공증을 잘 관리하고 크게 다치는 외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게 수술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압박골절이 생겼을 때 척추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성형술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버테브로플라스티라고 하는 일반적인 척추 성형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카이포플라스티라고 해서 풍선을 이용한 척추 성형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 왼쪽 사진에 있는 일반적인 바늘로 그냥 척추 성형술을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장기적으로 예후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일단 초기에 진단을 빨리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할 때 결과가 좋은 거니까요.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나은지를 자꾸 고민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그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척추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구조물을 통해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바늘을 꽂아가지고 척추 신경은 다치지 않은 채로 척추 뼈 안에다가 골시멘트라고 하는 뼈의 보강 물질을 삽입해서 뼈의 강도를 올려주는 건데요.
아주 조기에 뼈의 강도를 올려주면 통증에서도 해방이 되실 수 있고 한 2시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폐렴 예방이나 욕창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조기 보행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전문가에게 의존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허리에 부담이 되는 그 자세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피하는 걸 생활 습관화해 주십시오. 자세하게는 물건을 몸에 들 때 몸에 좀 가능한 한 바짝 붙여서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를 펴서 들라고 하지 마시고 무릎이나 고관절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으로 물건을 드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적절한 운동은 정말 꾸준히 열심히 재미없지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벼운 달리기나 걷기 운동 하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운동인데요. 그렇지만 그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체감하시고 더 잘 느끼시거든요. 재미없는 운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공기가 소중한 걸 잘 모르시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적절한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올바른 자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면 가끔씩 고개를 뒤쪽으로 젖혀서 펴주시고 의자에 앉으실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짝 붙이셔서 등을 등받이에 바짝 붙이셔서 등을 기대고 앉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진 마시고요. 가볍게 러닝하시고 아니면 스트레칭 하시면서 좀 가볍게 하시는 것도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되시니까 저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 오늘은 운동하셨나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각각의 관절이나 허리, 목 주변에 있는 연결 관절들은 항상 유연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칼슘 섭취를 잘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몸에 비타민 D를 잘 유지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속에 있는 칼슘 섭취를 굉장히 잘하게 도와주거든요. 우리가 몸에 있는 비타민 D를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 습관이 어떤 건지 맞춰주세요. 예로 1, 2,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꼭 맞춰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강의 있으면 잘 준비해서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